홀드하고 홀드하고 끼우시고. 전에 한번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분 절제술하고 재건. 사실 많이 되게 물어봐요. 큰 분야거든요. 큰 분야인데 한국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명쌤은 근데 좀 하시잖아요. 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근데 뭐 해요. 선생님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네. 근데 이제 외과 선생님 입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전절제를 해도 되고 부분절제를 해도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유명 경우 많죠. 그럼 애매한 경우에는 부분절제를 하고 재건을 추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그 애매한 경우는 그냥 전절제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결정들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서포트를 한다. 내가 해주겠다. 부분절제를 좀 조금은 많이 뗐는데 내가 재건을 다 하겠다. 그러면 그 비율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세팅이나 상황에 따라 외과 선생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봤죠? 네. 해준다 그러면은 좀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근본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부분절제술하고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급여가 안 되죠.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급여가 안 되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권유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도 들었을 때 상당히 저항이 생기죠. 비용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금전적인 거고, 두 번째 좀 종양학적으로 암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부분 절제를 한다는 거는 남은 유방에 암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뗀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좀 아주 넓게 뗀다든지 아니면은 수술장에서 하는 동결절편으로 가장자리 확인을 하지만은 그게 100%는 보장을 못하죠.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이 가장자리에 암이 남아있는 걸로 재수술하는 경우 한 5% 정도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힘들게 재건을 했는데 또 있다고 해서 다 뜯고 다시 열고, 이게 재건 수술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떼는 거는 사실 좀 일이 엄청 커지죠.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득이 별로 이득이 있을까요? 왜냐면 부분 절제하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분 절제를 하고 재건술을 했는데 방사선 치료까지 할 거면은 차라리 전절제하고 재건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 안 하는 게 낫시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절제를 피할 수 있고 가슴에 요만큼만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조금만 메꾸면 되면 또 선택할 수도 있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는 근데 급여가 된다면은 좀 더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명쌤 생각은 어떠세요? 찬성하는 바세요? 아니면 좀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과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따르는 편.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이 자 요거는 부분절제 할 건데 좀 빌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동일한 환자를 봐도 외과 교수님 어떤 분은 또 부분절제 하자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절제 하자는 분도 있고 부분절제 중에서도 뭐 조금만 떼자는 분도 있고 좀 더 떼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외과 교수님이 근데 부분절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치나 이런 게 좀 별로 너무 이거는 채우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전절제 하긴 좀 아깝고 그러니까 부분절제 하는데 모양이 너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요 부분만 좀 뱃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등살이나 뭐 이렇게 좀 아니면 요 좀 살로 해서 좀 모아서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저는 뭐 그냥 이런 것도 해줘요? 이렇게 네, 그 이제 뭐 나이캡이나 뭐 이제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티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들어가는 피판이 조그만 게 들어가니까 근육을 다 떼지 않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근육을 일부만 떼던가. 근데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분 절제하고 조금 이렇게 떼우는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게 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아, 그래요? 그럼 대부분 뭘로 해요? 결국 이제 대부분 이제 등 근육으로 하는데 이제 등 근육을 이제 다 이용하지 않고 그냥 등 근육을 이제 일부만 갖고 오는 식으로 하죠. 그런 경우는 진짜 많아요. 크기는 작은데 위치가 안 좋아서 고민되는 경우는 진짜 많거든요. 크기는 뭐 한 1.5~2cm인데 아래쪽이 위치에 있어서 그럼 모양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모양이 망가지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채워주면 좋겠는데 와 이제 그렇다고 전절제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 사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그런 보험 체계를 떠나서 네. 자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은 외과 선생님들 유방외과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적응증? 부분 절제를 하고 재건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좀 이렇게 체계가 잡힌다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적응증이 되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건 굳이 안 쳐도 되는데 아래쪽에 떨어져 나가는 거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맞아요. 상태에서는. 맞아요. 아래쪽에 좀 부분 절제를 했을 때는 모양 변화가 생각보다 좀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한창 요즘에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냥 ADM 이렇게 꾸기 넣어서 채우기. 그것도 뺄게. 아니, 그건 해도 되는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것도 너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요. 조금 논란은 있고요. 잘 되면 또 결과가 아니 근데 그 아래쪽 부분 절제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뭐 필러도 있고 ADM도 그 인조진피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형물 같은 걸 고만한 걸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환자분들도 그 얘기해요. 보형물 넣으면 안 되냐고 그 크기로. 3D로 이렇게 만들면 3D 프린팅으로 뭐 그거를 뭐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분 절제술 이후에는 무조건 그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백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뭘 해도 너무 어려운 거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방사선이 들어올 거라는 공격을 당할 걸 감안해서 거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좀 크게 만들어요? 그렇죠. 아까 하여튼 뭐 크게 만들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혈류가 좋은 조직이 거기에 들어가서 버텨줘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 후에도 이제 방사선 치료 좀 해야 될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더 크게 하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모 대학에 계시는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한 분은 이제 로봇 수술을 부분 절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 조금 오히려 더 기존의 로봇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진짜 그 등 근육은 로봇으로 흉터 거의 없이 뗄 수 있거든요. 아까 피부는 놔두고 피부 놔두고 등 근육을 이제 그 구멍만으로 떠가지고 부분 절제. 왜냐하면 그 등 근육 자체만으로 가슴 전체를 채우기는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흉터도 적게 하면서 로봇으로 그렇게 돌려가지고 채우는 수술을 좀 하시던데 그거는 좀 부분 절제술에서 좀 의미가 있는 수술인 것 같기는 해요. 혈류도 좋을 거고 방사선이 들어와도. 유방외과에서도 좀 했었어요. 이렇게 옆에다 넣고 이 한쪽으로는 유방되고 반대쪽으로 이제 네, 그렇게 하시는 유방외과 선생님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 재건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절제술을 예전에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모양이 너무 이제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뭐 좀 해달라고 이제 오시면 제가 가장 이제 힘든 경우입니다. 그게. 그 등 근육 하면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영세형 주로? 그냥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은 안 된다. 완벽하게 양쪽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해볼 수 있을 만큼 뭐 해보긴 하겠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제가 자신이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자가 조직이냐 보형물이냐. 보형물이 돼요? 보형물 넣는 거죠 거기에. 근데 그러면 모양이 부분 절제를 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제 그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반대쪽에 비해서 크기가 되게 작아져 있거든요. 부분 절제한 가슴이.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는 안 고쳐져도 크기 변화. 그 찌그러진 부분은 제가 자가지방 이식을 하고 생각보다는 자가지방을 좀 더 많이 넣어놓고 보면 자가지방 이식한 거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착이. 근데 보형물을 거기 그 이전에 방사선 한 고개 안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모양이 항상 그렇게 막 좋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분들이 있고 안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보형물을 넣는 경우는 가슴이 좀 많이 없는 분들, 인대 부분 절제한 분들, 작은 분들. 그럼 반대쪽도 해주고. 그렇죠. 반대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부분 절제하고 이제 방사선 이제 여기 그 겨드랑이 쪽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되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 다른 데서 살을 갖고 와야 되니까 등 근육을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등 근육도 돌려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좀 안 할래 하시죠? 안 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러긴 하시죠. 방사선을 쬐는 유방에서 보형물을 넣었을 때도 구형구축률이 높아요? 높죠. 왜 그러지? 압도적으로 높고 왜냐하면 그 조직 자체가 그 방사선을 한번 쬐면 그 조직이 그 탄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조직 자체가. 시간이 꽤 지나도?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보형물이 들어가서 구형 구축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게 섬유화가 된 캡슐 조직이 이제 많아져서 생기는데 이미 하기 전부터 캡슐 조직이 이미 막 거기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수술하면서 다 떼주면 안 돼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넣고 방사선 쬐서 되는 거는 알겠는데 방사선 이미 했는데 왜 넣었을 이미 섬유화되어 있는 조직이 많아서 껍데기가 이렇게 쫙 됐어. 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펴주려고 했을 때 이게 잘 펴지겠냐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구강구축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악순환으로 도는구나. 근데 방사선 치료해도 뭐 그 방사선 치료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또 극복해 봐야죠. 이제 조금 세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부분 절제를 이제 하고 재건하는 거는 아까 말씀 정리를 하자면 의미가 있는 수술인데 현재 보험 체계 때문에 그렇게 막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그러면 보험 체계에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하나요? 하죠.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유럽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큰 챕터를 하나 차지할 정도로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서만 많이 안 하는 수술이죠. 아 그렇구나. 두 가지가 빨리 지금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선별급여라는 거가 좀 다 보험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유방재건이 이제 유방재건 보험된 지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결과가 증명이 됐으면 이제 선별급여가 아니라 이제 100%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최소한 부분 절제는 선별급여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제 생각인데. 이게 좀 하여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부분 절제 수술하는데 하고 나서 재건 수술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수술이고 좋은 수술법이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적으로 채워내는 그런 피판술로 할 수 있는 거고 즉시 못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즉시에 비해서 역시 그 전절제 재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에 비해서 후에 재건하는 거는 부분 절제 재건도 결과가 쉽지는 않다,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참 부분 절제랑 전절제 결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쉬우면은 뭐 AI가 의사를 하고 있겠죠. 나중에 AI가 정해줄 수도 있겠구나. 자, 전절제 하세요, 부분 절제 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됐어. 그거 하던 AI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 다 왓슨. 왓슨이 그런 거 원래 해주려고 했다가 그 맛 갔잖아. 그냥. 어려운 문제야. 매번 달라지고. 네,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네. 네 이상 우유TV였습니다.